대기업 시청자 휴스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휴스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우리 휴스틸 하게 되면 이 배관과 강간 회사로 유명한 회사죠. 이 최근에 이 미국이 중국에게 폭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슈가 들려왔었고, 이 사실 휴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력 수출 시장 중에 1위가 사실 미국이거든요. 그리고 2위가 지금 현재 캐나다 시장으로 삼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영향이 있을 법한, 그리고 시장에서 알아줄 법한 회사인데, 생각보다 이 주가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번 이 미국 폭탄 관세에 대한 이슈와 그 다음에 배경, 그리고 추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까지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날짜의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바이든이 14일이면 당장 내일이죠. 이 중국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현재 철강주와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해당 뉴스는 뭐 제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뉴스이기도 한데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날짜를 발표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보니까 해당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. 처음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나온 게 저번 달 4월 17일 날짜쯤이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처음 나오는 이슈 때문에 뭐 사실 처음도 아니에요. 옛날에도 계속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 트럼프 정권 시기에도 뭐 관세 부과 얘기는 계속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4월 달에 해당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모두 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. 즉 미국에 정말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뭐 이런 관련 엮여 있는 이제 내수 시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,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조금 미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일단 주된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철강 같은 경우에 기존 7%에서 25%로 3배 이상 관세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. 바이든은 왜 저런 높은 관세를 지정하게 됐을까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되면, 자, 우선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수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이 소매 판매 증가율 역시 이번 GDP 1분기 성장률을 보게 되면 하회를 하게 됐고, 뭐 부동산 역시 감소를 했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조업 투자 부분에 있어서 9.9%로 수많은 투자 물량을 찍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등등등 제품에 대해서 내수시장에서는 소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가 가격에, 값싼 가격에 전 나라들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중국산 1분기 철강 수출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30%나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결국에는 이렇게 저 값싼 제품이 자국 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받는다,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상으로 현재 관세를 크게 부과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? 이걸 먼저 보게 되면 2018년도 당시 트럼프 정부였죠. 이때 이제 자국 철강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입산 철강 제품의 이 물량을 제한하는, 즉 철강 232조를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바이든과 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,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추진하는 게 이 고율 관세잖아요. 다른 어떤 생산 국가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통해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취지고, 이 트럼프 당시 때였으는 당시 때는 이 고율 관세 대신 이 쿼터 축소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냐면 이 쿼터제라고 하는 게 일정 물량만 드리는 건데, 말 그대로 일정 물량을 축소하는 카드를 선택한 바가 있죠.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17년까지만 해도 이게 철강 수출이 약 383만 톤 정도로 수출하고 있었는데, 이 쿼터 축소에 대한 카드 때문에 200만 톤대로 크게 21년도까지 내려간 상황이다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철강 수출품에 대해서 약 200만 톤을 무관세를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, 현재 미국이 주장하는 요소가 뭐냐면, 사실 이 중국산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나라 자국에서 수입되는 부분을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
그래서 이번 5월 2일 날 이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이 한국 역시 이 반덤핑 과세 즉 과세를 받게 됐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. 자, 물론 한국산 같은 경우에는 타 국가 대비 2%에서 3% 정도로 타 국가 대비 좀 작게 받긴 했어요. 그렇지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는 이 관세를 받고 있지 않은 철강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관세를 우리나라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쿼터제를 실시를 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게 사실 관세를 크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수입 물량이 수출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거든요. 결국 일정 물량만 들어오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게 뭐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상 실질적인 수혜는 되지 않는다. 하지만 충분히 중국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반사익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만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자, 현재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14일 날짜에 내일이죠.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. 해당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박스 안을 내부를 까보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는 쿼터제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는 되지 않는다. 이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하지만 또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하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엮여 있는지 안 엮여 있는지 보다는 그냥 반사익이 될 것 같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있으면 상승이 나오기도 해요.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까지로 계속된 미중 무역 압박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, 그에 따라서 이 철강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품목에서 관세가 매겨짐에 따라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될수록 이런 철강 관련주 역시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점,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의견을 전달해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까지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. 그래서 너희가 관세를 해? 나도 보복 관세 할게. 이런 지금 상황이 될 것 같고, 지난달에 이 중국판 301조라고 해서 이 중국 제품의 고관세를 매긴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지난달에 통과를 됐고요. 그래서 24년도 올해죠. 올해 12월 달부터 이 중국에서는 똑같이 보복 관세가 가동이 될 전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.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예상되는 어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할 가능성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중 중에 지금 가장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이 이 바로 대두와 이런 식량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고요. 뭐 또는 자원 이점 카드가 사실 중국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카드를 중국이 꺼내들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보복 관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이 철강 관련주들도 이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와 또 엮여 있는 상황인 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4월 18일 그리고 이틀 전에 5월 9일 역시 주가 상승이 나왔었죠.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내일 당장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이슈가 이제 관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,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이번 1분기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까 이게 또 문제거든요. 근데 작년 23년도 실적 자체가 컨센 그리고 기존의 22년도 대비해서 거의 50% 넘게 좀 많이 안 나오게 됐었죠. 그에 따라서 사실 주가도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현재 이 북미 지역의 에너지 강간용 이 단가 하락이 일단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심도 깊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제 해당 관련된 이슈로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원래 지지를 해주었던 이쪽 부분이 있었죠. 이쪽 부분을 이탈을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해당 가격대가 저항으로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당 가격대를 탈환을 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사실 이 5,000원대 위로 현재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해당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앞전처럼 거래 대금이 같이 좀 동반을 해줘야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. 대부분 구독자 그리고 구독자 아니신 분들이 이 좋아요라든지 구독을 안 눌러주시고 보시더라고요. 한 번씩만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